네, 11시 김관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친일파 김원웅의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김원웅 광복회장 입만 열면 구설에 오르고 대한민국을 양분시키는가 하면 끝없이 논란을 불러 모으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관한 얘기. 광복절도 이제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김원웅 광복회장에 관한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고, 이거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그냥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김원웅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한동안 이탈했다. 한동안 이탈? 그러니까 자기네 정파 사람들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제 궤도에 올라 있었고 자기네 정파가 아닌 다른 쪽 대통령이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정통성 궤도에서 이탈했다.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그때 정통성은 평양에 가 있었다는 뜻인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한동안 이탈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기념사. 친일 내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4.19로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으며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렸다. 이들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 같은 기념사는 그러나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의 근대화 대통령을 정말 반민족 어떤 친일파로 이 몰아세우고 있는 김원웅 회장의 이런 광복절 기념사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틀은 영상입니다. 물론 내용이 편향되어 있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저 기념사를 보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박수 치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시죠? 바른 쪽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 걷고 있고 바른 쪽에 김정숙 여사, 왼쪽에 김원웅 광복회장 같이 걷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저 얘기를 처음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저 기념사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녹화 현장에는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웅 씨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사전에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뒤에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 뒤로 논란이 됐지만 청와대는 앞으로도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11시 김관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이 두 분 대통령을 반민족적 친일 세력으로 몰아간 김원웅 씨의 광복절 기념사에 문 대통령도 동조합니까? 같은 생각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원웅 씨의 저 같은 생각과 저 같은 기념사에 공감해서 박수를 쳤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재향군인을 총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드골 대통령이 알고 보니 친독파였더라, 히틀러하고 친했더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국의 그 은퇴한 예비역 군인들과 그 제2차 대전 때 싸웠던 그 군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어떤 회장이
처칠 총리가 알고 보니 소련의 스탈린하고 아주 가깝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소련파였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에서 11월 11일 종전기념일 날 미국의 제향군인의 회장이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하고 은밀하게 친소련파였대. 이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순간부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모든 정치, 국정이 모든 일이 다 중단되고 이 발언에 대해서 그 근본을 밝혀내는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 엄청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 피를 토하는 그러한 반응이 글쎄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보고 있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회장이라는 이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을 친일의 뿌리에 둔 역대 정권, 반민족적 정권, 친일 내각, 이어서 오늘 아침 밝혀진 뉴스를 보니까 이 김원웅 씨의 어머니 되는 이가 창씨 개명을 했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김원웅 씨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친일 세력으로 몰아세울 때 당신들 창씨 개명했잖아. 이거를 손가락질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 매체가 조사해 본 걸로 그때의 재적 등본, 어떤 가족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재적 등본을 이제 다시 취재를 해서 알아보니 김원웅 씨의 모친 되는 이가 창씨 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만 새로 바꾼 사람도 있고 이름까지 바꾼 사람도 있는데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면 창씨 개명이 되는 겁니다. 성은 에모토, 강강자의 근본 본자 에모토, 그 다음에 이름은 시마지, 에모토 시마지. 이게 김원웅 씨 어머니의 일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김원웅 씨는 지금까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공격할 때도, 이 백선엽 장군을 공격할 때도 그분들이 창씨 개명을 했다고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핏대를 올렸던 장본인이 바로 김원웅 광복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원웅 씨의 어머니도 1940년에 스스로, 그 어머니 이름, 한국 이름은 전월선 씨입니다. 스스로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전월선 씨의 부친 되는 이가 에모토라는 성으로 그 일가족의 성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넉 달 뒤에 이 전월선 씨도 자신의 이름을 시마지, 섬도자에 다음 차자 쓰는 시마지로 바꾼 것이 재적 등본에 기록된 사실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창씨 개명을 했었다는 것을 놓고 그것이 곧 친일파다, 친일 부역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 80%가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저는 소설가 박완서 씨, 지금은 작고하신 지 오래됐지요. 박완서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도 일제 강점기 때 숙명여고를 다니신 분인데요. 그때 반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이 한두 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한 학생이나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기는커녕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지요. 물론 사실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완서 선생 이 본인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가까운 일족 중에 고등교 형사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었다라는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분 삼아서, 그걸 핑계 삼아서 조선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 시시콜콜 할 얘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80%가 창씨 개명을 했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당신은 친일파요,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김원웅 광복회장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안익태 선생을 공격하고 백선엽 장군을 공격하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모친마저도 창씨 개명을 해서 에모토 시마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